1370년대 고려 시기 동북면 변방 출신의 장수 이성계. 어느 날 호랑이 사냥을 하다 목이 너무 마른 그가 급히 우물을 찾았는데 마침 그 우물가에 한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터프한 이성계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떠달라고 청했더니 그 여인은 바가지로 물을 뜨고 나서 갑자기 버들잎 한 줌을 물 위에 띄워준 것이었죠. 아니 옌병이 버들잎 때문에 시원하게 원샷을 때릴 수 없게 되자 이성계는 아주 승질을 내게 됩니다. 이게 뭐요? 이때 그 여인이 답하길 갈증이 심할 때 냉수를 마시면 체할까 버들잎을 띄었습니다. 천천히 드셔와요. 나 참 이런 엄청난 지혜를. 다시 보니 이런 미모의 여인이 세상에 존재했다니. 이성계는 곧바로 사랑에 빠졌죠. 그렇게 이성계와 21살 차이 나는 이 여인은 훗날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됩니다. 사실 이미 이성계는 18살의 나이로 한씨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 여자만 사랑했던 순애보인 그는 결혼 후 20년 동안 절대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지 않았죠. 한씨 또한 지극한 내조를 펼쳤고 이성계는 전장에서 승리를 누비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어찌나 금실은 또 좋았던지 둘 사이에 6남 2녀의 자녀를 얻었는데 훗날 정종, 태종, 이방원 등이 그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둘 사이에 한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성계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였죠. 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이성계는 고려 수도 개경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을지라도 변방 장수 출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 이성계. 그에게 필요한 건 개경에 잘나가는 권문세족 배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성계는 더 큰 야망을 꿈꾸기 위해 권문세가 강윤성의 딸 강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버들잎 설화의 주인공인 강씨는 당시 이성계와 21살 차이가 나는 16살의 소녀였습니다. 이성계의 첫째 아들이 강씨보다 나이가 많을 정도였으니 대단하죠. 그렇게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올 것 같던 순애보 이성계는 두 번째 부인 어린 강씨에게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강씨는 미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인물이었고 내조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전해 내려오는 일화로 이성계가 국경을 넘어오는 오랑캐들의 뚝배기를 부수느라 함경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느작없이 강씨가 아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곧장 그녀가 있는 개경으로 달려갔는데 글쎄 그녀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하였죠.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 보니 곧 왜구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 강씨가 이성계를 부르기 위해 꾀병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허탈함에 그녀를 미워해버릴까 싶었지만 어쨌건 이 와중에 왜구는 조선에 쳐들어와 약탈, 방화, 사륙을 무자비하게 저지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개경에 있던 이성계는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왜구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성계의 명성을 만천하에 널리 퍼뜨린 이 사건이 바로 황산대첩이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씨는 대담한 깡단으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 죽인 사건의 주역이 사실은 강씨였습니다. 1388년에 일어난 위화도 해군 이후 정세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는 이성계파와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 개혁을 이뤄내려는 정몽주파. 절친이었던 이성계와 정몽주는 그렇게 군사대립까지 이어졌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1392년 해주에서 우리의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체면 구겨지게 말에서 고대로 꼬꾸라져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이때다 싶어서 이성계의 핵심 세력들을 유배 보내거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에 단단히 야단났다 싶은 강씨는 재빨리 이방원에게 비상 걸렸으니 어서 아버지를 개경으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친어머니인 한씨가 죽어서 심효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방원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쏜살같이 이성계를 데려왔죠. 한편 이성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이성계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방원은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암살하였습니다. 사실 정몽주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이성계는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대노하여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불효자라며 이방원은 홍군형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혼나던 이방원은 강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말 뜻은 어머니도 저와 한 통속 아닙니까? 란 소리와 다를 바 없었는데 그러자 강씨는 이방원의 편을 들며 이성계를 노려보며 쏘아댔습니다.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당시 지구 최고 무신 이성계를 쫄벌하며 핀잔 줬는데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대담한 여인 강씨. 그만큼 이성계는 그녀를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것이었죠. 어찌됐건 정몽주가 죽은 그 해 큰 반대 세력 없이 이성계는 조선 건국을 하게 되었고 강씨는 그렇게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가 됩니다. 사실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신덕왕후 강씨는 자신의 배에서 낳지 않았을지라도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을 친아들처럼 대했고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간의 욕심이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바로 왕세자를 선택할 때 신덕왕후는 해선 안 될 욕심을 부리게 되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한씨는 조선 건국 이전에 죽었고 그러므로 내가 조선의 찐또배기 왕비니까 나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순리다. 그래서 이성계를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 말리는 이성계는 그 꼬드김에 넘어갑니다. 특히 정도전과 신하들이 그녀의 야망을 지지해 주었고 결국 11살의 어린 막내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는 곧 파국을 불러일으킬 잘못된 선택이 되었죠. 설마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생각했던 이방원에겐 눈이 뒤집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싹 다 죽일 것이다.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 푸대접 신세를 받게 되었으니 킬러 본능이 폭발하여 아주 복수심에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무심하게도 킬방원의 편이었고 신덕왕후는 자신의 야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더 오래 살았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상치 못하게 신덕왕후가 너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창 벼르고 있던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그가 신덕왕후의 자식 이방번과 이방석을 모두 살해하여 비극을 맞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이성계가 죽자 신덕왕후를 후궁지휘로 격화시켜버리고 묘를 도성 밖으로 이전시키게 됩니다. 이후 능에 사용되었던 12지신상 등 무덤 주변의 성물을 모두 뽑아 청계천 광교를 세울 때 석재로 사용하여 일국의 왕비의 무덤을 장식하던 성물이 백성들에게 짓밟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이처럼 신덕왕후는 이성계의 총애를 받고 많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욕심으로 자식들이 모두 죽게 되었으며 그녀 또한 사후 이방원에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